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매제도 들어갈 차례죠. 선매제도는 여기 한번 나왔었죠. 아까 허가 절차에서. 허가 신청 받은 시군구는 인원 처리 기간 15일 안에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 또는 선매 대상이다 통지해주면, 선매 대상 통지해주면은 선매 절차를 먼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자, 1번. 시군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다음의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선매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토지길래? 공익사업용 토지. 두 번째는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이거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익사업용 토지는 허가 신청이 없어도 선매 대상이 된다. X. 1번, 2번 둘 다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돼요. 선매 절차. 시군구청장은 선매 대상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뒷장에 그림이 있을 거거든요. 그림이 있을 텐데 일단은 뭐가 들어왔어요?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누가 하는 일이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일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문장 앞에 뭐가 있어요? 그날부터 얼마 이내? 15일 이내에 당신 땅은 뭡니다. 선매 대상이에요. 라고 통지해 주죠. 그리고 신청이 있은 날부터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누굴 정하여? 선매자를 지정하여 통지해 준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선매자로 바뀐 거죠. 자, 계속 가죠. 2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하여야 하며, 선매자는 며칠 안에? 15일 이내에 매수 가격 선매 조건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서 선매 협의를 하여라. 그 말은 선매 협의를 뭐해라? 시작해라 이거야. 시작해라. 그리고 지정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선매 협의를 끝내야 한다.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선매 협의를 뭐해라? 완료해라.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완료해라. 그리고 또 3번 조서 제출. 선매자는 지정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라. 선매자는 또 지정 통지 받고 얼마 이내? 이때도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라.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뒤로 갑니다. 허가관청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라. 협의가 안 됐어, 여기. 협의가 안 되면 여기는 어떻게 돼? 지체 없이야. 조심해야 돼. 15일 아니에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를 해주는 거죠. 선매 협의가 안 되면 꼭 허가해라. 틀려. 선매 협의가 안 되면 꼭 불허가해라. 다 틀려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알려주라 이거야. 지체 없이. 네. 자, 그렇게 합니다. 15일, 1 이렇게 외웁니다. 15일, 1 지체 없이 이렇게 15일, 1 지체 없이. 시군구가 하는 일이 15일, 선매자가 하는 일도 15일, 그 다음에 또 1, 또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할만하네. 처음에 힘들더니 할만하네. 선매 가격.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감정평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가격.
근데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보다 낮으면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면은 아까 이행 강제금을 때릴 때는 뭘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그 다음에 아까 불허가 받아서 뭐 할 때? 매수 청구. 매수 청구를 할 때는 뭘로?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로. 선매를 할 때는 뭘로? 감정가격으로.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해도 가능합니다. 때릴 때는 실거래가로, 지들이 살 땐 공시지가로. 근데 이거는 불허가를 받아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사줘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선매는 분명히 이 A는 B가 이거 사는 이 계약에 대해서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선매 대상이라고 왔으면은 아까보단 더 공시지가보다는 더 높게 질러야 협의가 되겠지. 그러면 공시지가 사면 누가 협의를 하겠습니까? 협의 안 하고 그냥 B한테 팔지 그냥. 그러니까 선매일 땐 좀 더 높여야 되는데 실거래가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실거래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감정가로 하는 거죠. 감정가. 또 하나 정리할 것은 매수 청구 있죠. 아까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적어드린 건데 매수 청구는 뭘 기준으로 하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이때는 소유권도 되고 지상권도 된다 그랬죠. 그런데 선매는 뭘 기준으로 하고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거는 소유권만 돼요. 소유권만. 그렇지. 먼저 사겠다는 건데 이걸 뭐 지상권 사서 뭐 하겠냐고. 공익사업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소지 그다음에 선소. 매소지, 선소. 선소고 매소지다. 선매는 소. 매수 청구는 소지, 매소지. 선소, 매소지. 선소, 매소지. 선소, 매소지. 자, 선배 절차 끝났고 제재 처분.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은 다음에 해당되는 자에게 허가 취소 또는 필요한 처분 또 조치 명할 수 있다. 세 가지. 허가 취소, 필요한 처분, 조치 명할 수 있다. 1번.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한 자. 또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 세 번째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라고 돼 있는데 이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허가 취소, 필요한 처분, 조치 명할 수 있다는 거죠. 허가 쪽에서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에요. 허가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부정한 방법 허가받았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했다. 세를 제일 싫어해요. 그다음에 청문, 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허가 취소 처벌할 때만 청문하는 거죠. 중개사법도 그렇잖아요. 취소할 때 청문하잖아요. 여기는 취소할 때도 여기서 허가 취소할 때만 청문하는 거죠. 그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할 때는 청문 안 하고요. 벌칙은 허가 취소, 처분, 조치 명령 위반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근에 이걸로 저한테 질문을 하셨던데 밴드에서 질문하셨던데 이게 이제 아까 박스 안에 가셔서 1번 허가나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계약했다. 변경 계약을 했다. 아니, 무크랜드에다가 질문하셨구나. 무크랜드 홈페이지에다가 허가나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이나 변경 허가 한 자, 변경 계약을 한 자, 지금 부정한 방법 허가 받은 자, 거기 1번하고 3번 있잖아요. 1, 3번을 위반하게 되면 이미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공시지가의 30% 이하의 벌금에 이미 처하잖아요. 허가나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계약했다. 부정한 방법 허가 받았다. 이미 2년에 30% 벌금에 처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은 안 했을 때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벌은 없죠. 형벌은 없고 뭐가 있었어? 아까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허가받은 대로 이용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허가 취소, 처분, 조치를 또 할 수 있는데 그걸 위반하면 또 제재를 준다는 거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또 준다는 의미예요. 1, 3번 위반한 사람은 이걸로 먼저 처벌되고 추가로 또 허가 취소, 조치 명령하는데 그걸 또 위반하면 또 처벌받는다는 얘기라고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1입니다. 1-1. 좀 약화해야 되죠. 자, 어쨌든 포상금 제도가 이번에 많이 개정됐어요. 포상금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와 토지 거래 허가 쪽에 섞여 있어요. 이거는 섞여 있는 단원이에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 범위에서 전화해 봐야 돼요. 전화해서 예산 있냐고 물어봐야 돼요. 없으면 하지 마. 찔리지 말고 예산 있으면 주는 거니까 전화해서 했고, 자, 누구를 찔러야 되느냐? 1번, 2번 묻고 3, 4번 묻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과태료 얼마예요? 과태료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잖아. 거짓 신고. 우리 거짓 신고 있잖아요.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있죠. 이건 과태료예요. 과태료. 그 다음에 2번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자. 이게 뭐였냐면은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다. 거래 당사자가 있고 개공이 있어. 개공이 있는데 당사자가 개공한테 거짓 신고 해달라고. 거짓 신고 해달라고. 거짓 신고를 뭐해서 요구했어요. 개공이 어떻게 했어요? 거짓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거짓 신고를 요구한 자니까 500만 원 이하. 개공은 거짓 신고했으니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과태료 받게 되는데 개공한테 거짓 신고를 해달래. 근데 개공이 싫대.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지금 그러냐고. 나 법 위반 안 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우리 집안을 지금 뭘로 본다고. 우리 집안이 청배인리 봉사강탄 집안이라고. 네. 당사자가 그러시냐고. 좀 해달라고 좀. 좀 해줘봐. 복비 더 줄게. 개공이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개공이 거짓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겁나는 거야. 그래서 당사자한테 개공이 내가 당신들이 직접 거짓 신고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 했고 당사자가 거짓 신고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당사자는 거짓 신고할 수 있도록 개공이 도와준 건데 계약서 새로 쓰고 직거래로 신고서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도 직거래로 새로 써주고 복비 현금 받고 영수증 없고 전화번호 다 지워 카톡 다 차단 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모르는 사이야. 그래서 이게 걸렸어. 거짓 신고하기에 들통난 거예요. 들통나면은 당사자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직거래 연가라고 이렇게 의리가 있어. 의리 있으면은 당사자만 거짓 신고 5% 이하 과태료 받겠죠. 근데 당사자가 뭐래요? 저 개공 사장님이 도와준 거라고 이렇게 찔러버린 거야. 일러버리면 개공은 거짓 신고 조장 방조니까 개공은 500만 원이 과태료고 개공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고 그리고 당사자는 뭐가 아닌데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인데 뭘 했어요? 거짓 신고한 거죠. 그래서 당사자도 얼마야?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이렇게 부과되는 거죠. 그게 그 동그라미 2번이에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인데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 어쨌거나 거짓 신고죠. 거짓 신고는 1번과 2번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허가나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한 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자. 아까 왼쪽에 맨 밑에 있던 애들이네. 이 자는 아까 얼마였어요? 징역벌금이잖아. 그럼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이고 동그라미 3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지가 30%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애죠. 그 다음에 4번은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여기 얘는 뭐 받는 애? 이행강제금을 받는 애죠. 물론 이행강제금을 바로 때리는 건 아니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이행명령이 먼저 있는 거죠. 이행명령을 석 달 이내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얘네들이야. 얘네들을 찔러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거짓 신고한 자, 허가 또는 변경 받지 않고 계약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계약한 자,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은 자, 이 자들을 찌르면 포상금 준다. 지급 범위 시, 군, 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동그라미 2번, 이번에 개정된 거죠. 신고 고발 건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는데 이게 5월 30일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올해 2017년 5월 30일자로 만들어진 거니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지급하느냐, 얼마를 주냐 이거죠. 얼마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는 아까 105% 이하 과태료 때리잖아요. 때리는데 이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까지 주겠다 이거야. 100분의 20까지 포상금을 주겠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보자고. 예를 들어서 거짓 신고했는데 5억짜리야. 5억짜리. 5억짜리인데 이걸 6억 이렇게 4억 거짓 신고했다고. 거짓 신고하면 이거의 5% 최대 얼마야? 5%면 얼마야 이게? 2,500만 원이죠. 2,500만 원에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거의 얼마를 20%까지 과태료 주겠다고. 20%까지. 그럼 얼마야 이게? 2,500만 원에 20%는 2배. 500만 원 아닙니까? 500만 원. 500만 원 과태료 주겠다는 얘기죠. 아니, 포상금을 주겠다는 얘기야. 포상금 주겠다 이거야. 네. 맞죠 이거? 네, 맞죠. 네. 근데 최대 얼마까지만 주겠다? 1,000만 원까지만 주겠다. 포상금은 최대 1,000만 원까지로 한. 지급 한도액은 1,000만 원 이하로 한다고.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만큼 주는데 20%를 주는데 2%를 주는데 최대 한도액은 1,000만 원까지로 한다 이거야. 네. 이게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50만 원 주긴 너무 싸다 이거야. 원래 5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 바꾸자 이거 뭐지 않은. 그래서 이제 이거 과태료가 아니라 포상금을 많이 주는 이유가 뭐야? 많이 주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거짓 신고한 자를 신고해 줘라. 신고해 주면은 우리가 포상금 많이 줄게. 많이 줄 거. 그래서 거짓 신고하는 것을 좀 줄여보고자 그런 목적이겠죠. 그 다음에 허가나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은 자, 허가 쪽 위반은 50만 원 준다. 50만 원. 아, 싸네 이거는. 하기 싫네. 위에 걸 하고 싶네요. 근데 이 경우 같은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고발은 한 건으로 본다. 어쨌거나 이거 과태료는 얼마 주느냐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잘 구분하셔야 되고. 지금 요건 가죠. 다음 페이지. 어떤 때 주느냐. 시장군수고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쪽 위반한 사람들은 언제 주겠다. 언제 주겠다.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부과됐을 때 주겠다고. 20%까지. 허가나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는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었다. 이게 2년 이하 징역이나 30% 이하 징역벌금 사유니까 검사가 공소제기했거나 기소유예했을 때, 기소유예 결정을 했을 때, 이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이런 거 나오죠. 단어가. 공소제기는 형사재판 신청이란 뜻이지, 기소유예는 죄는 있으나 검사가 봐주는 걸 말하고,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시공구에 뭐가 있을 때, 이행명령이 있었을 때, 과태료 부과됐을 때, 공소제기 기소유예 됐을 때, 이행명령이 있었을 때 포상금을 주겠다. 제가 딴소리 하네. 포상금을 주겠다고. 과태료 주는 게 아니고 포상금을 주겠다고. 근데 2번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업번 누가 고발했을 때, 공무원이 신고 고발했을 때 공무원한테는 안 주겠다는 거지. 에이, 공무원.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뭐 돈 버는 거 쉽지. 그러면 자기가 네. 그러니까 공무원은 안 주겠다고. 그 다음 뒤에는 해당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했다고. 웃기고 있네. 지가 위반하고 지가 신고하면 되겠어? 지가 위반하고 지가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다고.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되는 거지. 위반 행위를 직접 했거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 고발하면 안 준다고. 또 익명이나 가명으로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했을까? 못 주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고발해서 신고인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으면 안 준다고. 안 줄 수 있다 이거지. 이번엔 다 신설된 부분들이에요. 자, 지급 절차.
위반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가 있어요. 이 위반자를 신고하는 신고서가 있습니다. 신고서가 있고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증거 자료는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위반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증거 자료를 내요. 1번 위반자를 신고할 때만 증거 자료를 내야 돼. 2번, 3번은 증거 자료 필요 없고 신고서만 내면 되고요. 위반자 신고서겠지. 위반자 신고서인데 이거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거래 신고 쪽은 이거를 신고관청이나 허가관청에 제출해라. 신고관청, 허가관청은 같은 거죠. 거래신고 쪽은 신고관청이라 표현하고 토지거래허가 쪽은 허가관청이라 표현하는데 다 시군구잖아. 그냥 똑같은 시군구예요. 그럼 2번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에서 신고고발을 접수할 수도 있잖아요. 신고관청이나 허가관청에 신고고발해도 되지만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수사를 종료했거나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을 했을 때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통보를 해주라고. 모르니까 통보해주라고. 그리고 3번은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수사기관에 통보를 받은 신고관청이나 허가관청은 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서 신고인도는 고발인에게 알려준대. 또 알려준대요. 일단 이 사람들이 아까 이 위반자들을 신고했어. 아까 신고서를 내면서 신고했어요. 증거자료도 냈어요. 수사기관은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했으면 통보해줘요. 또 신고서를 받거나 통보받은 신고관청,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해서 주겠다 안 주겠다고 통보해줘. 또 그리고 4번은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이나 고발인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또 내라고. 다 번거롭게 하네. 처음에 신고 고발할 때도 내고 또 이쪽에서 결정해서 포상금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또 가서 포상금 주세요로 신청서를 또 내고 그런 다음에 5번 신고관청인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하라. 2개월. 1개월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이죠.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 부정등록, 양도대여, 양수도 이쪽을 신고고발하면 포상금 주잖아요. 이때는 등록관청에서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1개월 이내 줘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과목은 1개월, 뒤에 있는 과목은 2개월이야. 1편에서는 1개월, 2편에서는 2개월이네. 이렇게라도 기억하면 되겠네. 자, 포상금 제도 한번 공부해 봤어요. 아따, 양이 많어. 어우, 양이 많아. 양이 너무 많아.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관련 판례, 처음으로 판례 말씀드리는데 이건 주로 민법에서 출제되고 있고 여기서는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고 봐요. 높지 않다는데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민법을 공부하시잖아요. 민법 공부하시니까 민법에서도 다 다룰 수 있는데 동차 하시는 분은 다루지만 2차만 하시는 분은 안 했잖아요. 2차만 하시는 분은 작년에 공부했잖아요. 작년에 공부했으니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무시해서 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자, 1번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그렇죠. 일단은 계약 체결 전에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뭘 하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계약을 먼저 하고 허가 신청을 하죠.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뭘 받을 때까지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무효 상태다 이거죠. 무효 상태인데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소급하여 뭐가 돼? 유효가 되죠. 유효가 되니까 이 무효는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허가를 받게 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가 되므로 허가를 받은 후에 새로이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불허가 받게 되면 무효로 확정된다. 확정된 무효가 되죠. 2번 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 생략 등기 합의하에 자신과
초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격려한 등기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다. 원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됐을 때는 미등기 전매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될 뿐이지 그 등기가 무효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무효라 이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A, B 간에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계약 B 앞으로 뭘 안 하고 등기를 안 하고 다시 이렇게 넘기는 계약을 또 했다 이거지. 이렇게 했으면은 미등기 전매를 했으면은요. 미등기 전매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이에요. 우리 중개실무에서 배우잖아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으로 3년에 1억이나 돼요. 3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원래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되었고 이렇게 등기를 했다면 이 등기는 유효하지만 각각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처음부터 받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무효, 이것도 무효니까 이것도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는 무효다. 또한 허가 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더라도 이것이 신의층에 반하는 건 아니라는 판례도 있었죠. 이것도 이미 출제됐어서 중개신무에서도 나왔었어요. 이거는. 중개신무에서도 과거에 이 허가 관련 판례가 종종 출제가 됐었어요. 자, 3번. 그런데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의 이행 거절을 명백히 표시했다고 이때는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거죠. 다음에 4번.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않았다. 지정기간이 지정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지정해제 어디 있어? 지정해제 또 만료됐는데 뭘 안 했다? 재지정을 안 했다 이거지. 재지정을 안 했다. 이럴 경우에는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 이거죠. 확정적 유효가 된다. 아까 우리 기억나시죠 이거? 지정할 때는 심의만, 재지정할 때는 의심하고 그리고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 해제 절차, 축소 지정 절차도 이 절차는 같다고 그랬지. 같다고 그랬고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허가가 없어서 무효가 될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건물에 대해서도 무효가 된다. 그 특단의 사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못하면 건축물만이라도 사겠다는 약정, 그런 사정이 없었다면 건물도 무효다 이거지. 다음 페이지 갑니다. 유동적 무효의 법률 관계. 1번 계약 이행. 계약 이행은 뭐냐 이거죠.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1번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다. 무효 상태니까 권리 이전, 설정, 어떤 내용 이행 청구도 못한다 이거죠. 대금 지급 청구도 못하잖아요. 유동적 무효 상태는. 2번 그리고 역시 그러한 거래계약의 당사자로서는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왜?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도 없죠. 채무 불이행도 없고 그러니 계약 해제, 그로 인한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안 된다. 그 다음 반가로 2번. 그럼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은 어떠냐? 서로에게 우리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이 있잖아요. 협력할 의무가 있잖아요. 1번. 허가를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 의무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이익이 있다. 뭐 소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협력할 의무가 있으니까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이 있고 이걸 소로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지. 그럼 2번. 협력 의무 협력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1번.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당사자 일방이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미리 할 수도 있다고. 유효하게 미리 할 수도 있다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미리 약정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것도 출제됐었고. 협력 의무 이행 청구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 계약 해제 1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상대방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협력 의무 이행을 안 하면 협력을 하라고 청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계약 해제가 안 된다. 그런데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 계약에서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이 말이 뭐냐면 그 계약금의 원래 그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다는 이거지. 유동적 무효 상태라도 원래 계약금을 이용한 그 계약 해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해제는 안 돼도 이것만 되는 거죠. 아까 다른 해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 위에서 계약 해제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여기서도 안 되고. 자, 다음에 오른쪽에 부당이득 반환.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네. 부당이득이 아니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다음 2번 매매계약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됐고. 다음 11쪽과 12쪽에 들어있는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자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하나씩 해보자고요. 1번.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보자. 16회, 꽤 오래전이네. 1번. 국토부 장관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지? 국장은 허가구역의 지정권자. 여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몇 년 이내? 5년 이내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번. 국토부 장관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뭐 할 때는? 재지정할 때는.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심의 전에 시도지사, 시군구의 의견 들어야 한다고. 재지정할 때는 의견 들어라. 그때하고는 약간 법점이 달라졌는데 지금은 이제 국장이 재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의견 듣고 시도지사가 재지정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의견 듣잖아요. 그렇게 그냥 익혀두세요. 지금하고 약간 달라져 있어. 그때는 약간 다른데 좀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시군구청장은 여기서 빼야 되겠네. 3번. 허가구역의 지정의 효력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지정 효력은 누가 공고한 날이라고 그랬죠?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뭐해서 지정해서 공고한 날부터 5일 후라고 그랬죠. 네. 허가구역의 지정 공고한 날 이러면 맞아요. 이러면 맞는데 정확하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있다고. 4번. 국장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자, 해제 나왔네. 드디어 여기. 해제. 해제 절차는 뭐와 같다? 지정 절차와 같다. 그러니까 국장이 허가구역 지정을 뭐 했을 때 해제하는 경우 지정은 뭐 같다고요? 해제 축소 같다고요. 해제할 때도 뭘 거쳐라? 심의 거쳐라. 또 심의 거쳐서 뭐 했으면 해제했으면 이걸 또 뭐 해라? 공고해라. 공고하고 그 다음에 국장은 시도지사 거쳐서 시군구에 통지하고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했으면 해제 공고했으면 또 국장 시도지사 통지해라. 또 시군구는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 통지해라.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 말이죠. 똑같은 거야 이게. 이게 틀렸어. 4번.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나왔던 지문이에요. 5번. 5도 마찬가지죠. 허가구역의 해제, 축소의 경우에도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인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지정 절차, 해제 절차, 축소 지정의 절차는 똑같다. 다만 재지정할 때만 의견을 들어라. 지금 이게 지금 지정 절차에 관한 문제죠 지금. 좋아. 틀린 것은 4번. 문제 2번. 자, 허가구역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1번.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및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에 대한 허가권자는 누구이다? 시도지사이다. 허가권자가? 허가권자 누구? 시장, 군수구청장.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권자고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지. 또 변경 허가권자도 시장, 군수구청장이지. 틀렸고. 2번.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얼마 후에 5일 후에 효력이 있다고. 5일 후. 15일이 아니고. 3번.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무상에 관계없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받아야 한다. 어디가 X? 무상은 아니고 유상일 때만. 유상. 그래서 증, 여, 유, 증, 상속 이런 허가 맞잖아요. 소유권, 지상권,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설정계약, 이전계약, 예약 여기까지 허가죠. 4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라 하더라도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관한 허가받아야 한다? 사실 뭐 경매는 계약도 아닌데 경매 허가받아 안 받아 아까? 안 받는 특례였죠. 특례. 허가 배제되는 경우 토지 수용 또 경매 또 뭐가 있었더라?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로 처분한다. 또 주시, 건택, 산, 공급, 분양 이런 거 다 허가 안 받았잖아. 허가 대상이 아예 아니었지. 농어촌 정비법도 2개 있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었더라? 그 뭐 공매, 자산관리공사 공매, 3번 이상 유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토지 물납, 구세지방세 강제 처분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허가받지 않는 그런 사유였다. 4번 경매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경매를 허가받지 않는다. 5번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토지 이용 의무의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의 이용 의무 명령을 내리잖아. 이용 의무 이행 명령을 석 달 이내 해라. 이 명령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았다면 토지 이용 의무의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해서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이행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지. 다만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부과하지 않지. 정답 5번. 문제 3번. 선매제도로 옳은 걸 찾아보시리야. 선매제도 1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는 선매 협의 매수 대상이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인데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을 때지.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 공익사업용 토지,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뭐까지 들어와야? 허가 신청까지 들어와야. 신청까지 들어와야 선매 대상이 되지.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얼마 이내?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군구하는 일이 15일 안에 선매 대상입니다. 알려주고 허가 신청 받으면 1개월 이내 선매자를 지정해서 알려주고 선매자도 15일 안에 개시해라. 15일 안에 완료해라. 아니, 한 달 이내 완료해라. 또 한 달 이내 조서를 제출해라. 4번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경우 3번 안 했네. 3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이 15일 이내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하여야 한다.
게시하라 이거지. 게시하라. 맞았대. 맞았고 15일 게시해라. 4번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경우에 가격은 토지 소유자의 매입 가격 기준인가? 선매는 무슨 가격? 감정 가격. 매수 청구는 공시니까. 5번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해야 돼? 자, 끝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지체 없이. 협의가 안 되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라고 그랬지. 그치? 꼭 불허가를 하는 말은 아니지. 선매에 관한 문제였고 옳은 건 3번. 자, 문제 4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토지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연 1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매년 신규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비율은 얼마냐? 방치 얼마? 13번. 다시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군구청장은 석 달 이내 이용 의무를 이행하세요 라고 뭐한다? 명령하고 그 이용 의무 이행 기간 안에 이행 명령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방치 10, 임대 7, 변경 5 이렇게 되죠. 방치 10, 임대 7, 변경 5, 기타 실내. 우리한테 이런 거 내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한테 이런 거 내주면 좋겠어요. 문제 5번. 옳은 걸 찾아봅시다. 이번에 옳은 거.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그럼 언제 해줄 건데? 해야지. 허가를 꼭 해야 되는 사유죠. 2번.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는 지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지 않아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자, 여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일 때 허가구역 지정하는 거라고. 2번 틀렸고 3번 국토부 장관은 관계 시도지사로부터 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지정 요청, 지정 해제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꼭 해제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때 처음 나왔던 지문인데 사람들 그때 많이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하여야 한다. 너무하잖아. 너무하잖아. 4번.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니,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허가권자. 5번. 국토부 장관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전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국장이 처음에 지정할 때는 뭐만 거쳐라? 심의만 거쳐라. 정답 5번. 답은 쉬웠네. 5번 답. 6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찾아라. 허가를 꼭 받는 경우인데 면적은 3,300제곱미터. 높네. 허가를 받는 경우 어떤 경우이지? 1번.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지를 매수하고 싶으면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받아야 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 아까 우리 허가 기준 농업인 등이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다면 허가를 해준다 이거잖아요. 그 말은 그 목적일 때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지. 일반 착각하면 안 돼요. 허가를 받는 거예요. 허가를 꼭 내주는 거지 그 대신. 반드시 허가를 내주는 거죠. 2번.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다. 아까 우리 허가 허가 배제 사유 있잖아. 허가 배제 사유가 몇 페이지에 있더라. 거기 7페이지 있는 거 있잖아. 7페이지. 7페이지 아까 몇 번이었어 이거. 거기 국세 체납 처분이 15번이네.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 강제 집행할 때 허가 안 받는다고. 3번 경매 안 받잖아요. 4번
4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뭘로 처분할 때 일반 경쟁 입찰을 처분할 때 허가 만다고 그랬잖아요. 5번은 토지 수용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였구나. 답 1번이네. 네, 됐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 특강으로 지금 이 특강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토지거래가 부분은 기본서 할 때는 이것저것 개정돼 가지고 좀 번거로웠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테마특강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뭐가 들어가냐면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은 다음 주가 아닐 수도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문제풀이 과정 들어갑니다. 문제풀이 과정은 요약집 더하기 문제집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제가 계획표 드릴 테니까 문제집을 해당되는 부분까지 미리 풀어 오셔요. 풀고 채점은 하지 말고 계획표가 1강에 올라갈 테니까 문제를 풀어는 오되 채점을 하지 말고 풀고 나서 강의를 들어보세요. 하루에 4시간씩 올라갈 테니까요. 네. 하루에 4시간을 꼭 다 들을 필요는 없고 3시간씩 들어도 되고 2시간씩 들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해보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문제풀이 과정 들어갈 때는 요약집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를 풀 거니까 문제만 막 푸는 건 아니에요. 아니니까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실력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다. 확신합니다. 문제도 제가 맞는 문제로 문제를 푸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강의도 잘해, 책도 잘 써, 문제도 잘 만들어. 이런 경우는 이런 강사는 매우 드물다. 그런데 저는 문제도 잘 만드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네, 생각합니다. 제 생각 그렇습니다. 생각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네. 문제 난이도도 꽤 높아요. 그 기출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좀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